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비동사 시리즈에서 be와 함께 쓰는 to 부정사, be와 함께 쓰는 ing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be와 함께 쓰는 과거분사를 공부할 차례죠. be와 함께 쓰는 to 부정사는 be2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와 함께 쓰는 ing형은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오늘 함께 공부할 be와 함께 쓰는 과거분사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지지난번 영상 be2 용법에서 제가 이 표대로라면 원래 순서는 진행형, 수동태, 그리고 be2 용법으로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특별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너무 순서대로 가면 지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저희가 그냥 순서를 바꿔서 좀 지겹지 않게 영상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동태 앞에 했던 be2 용법 진행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이 중간에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까지 비동사 시리즈 8개를 내보냈고 수동태는 9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는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셔야만 합니다. 틀이 잡혀야만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로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자, 이 표에서 수동태는 여기 있죠. auxiliary verb, 즉 조동사로서의 be. 그 중에서도 primary와 modal로 나눠주면 이 primary에 속하는 겁니다. 이 primary에는 진행형과 수동태가 있다는 사실.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처음에는 이 어렵던 표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친이 쌓이면 영어에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수동태를 배우는데 이 중간에 있는 수동태를 맨 마지막 영상에 다루게 된 것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설명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표가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맨 앞에 존재라는 의미, 렉시컬, 의미를 가지는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코필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넓게 구분하면 렉시컬과 코필라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증명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도 저절로 풀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m satisfied with blah blah blah. I was told that blah blah blah. 자, 비교를 위해서 with와 that 이하절은 한번 지워보죠. 그냥 I'm satisfied, I was told 라고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I'm satisfied. 이거 수동태인가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곳에 올려둔 수동태 영상들 다 보셨으니까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이건 수동태가 아니죠. 왜죠? 다이내믹하지 않잖아요. 이 다이내믹이 수동태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위에 영상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틀림없는 수동태입니다. 자, 말하는 것을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이내믹하죠. 뭔가 액션이 가해지니까 문장의 순서, 또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이 액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사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다이내믹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수동태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 주어와 동사를 바꿔주고 be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어는 by와 함께 뒤로 가죠. 이것이 수동태의 기본 문형입니다. by를 써준다는 것은 주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by가 들어가면 99.9%는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by에 의해서 어떤 액션이 느껴지잖아요. 뭐뭐에 의해서 뭐뭐가 되어지는. 그런데 요 사이는 수동태라 하더라도 by를 거의 안 써줍니다. 이건 약간 언어적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동태인지 수동태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겠죠. 그래서 수동태와 수동태가 아닌 문장만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다이내믹성입니다. I'm tired, I'm satisfied, I'm prepared, I'm done, I'm dressed. 이런 문장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다이내믹, 즉 역동성을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피곤하다, 만족하다, 준비되다, 끝났다, 옷을 입고 있다. 상태만 나타나는 거죠. 물론 I'm dressed 다음에 by my mother 라고 쓴다면 역동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문장의 모습 혹은 또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수동태와 그냥 수동태가 아닌 이형식 문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내믹성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primary 조동사에 속하는 be라면 수동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던 예문 I'm satisfied는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동사에 속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되죠? 네, 코필러에 넣어야 되죠. 이건 코필러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같은 문장이라도 by를 넣어서 역동성이 생겨버리면 코필러가 아니라 다시 수동태가 될 수도 있죠. 이러면 코필러도 됐다가 조동사도 될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큰 틀에서 이 조동사들 모두를 이 코필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비투용법도 ing 진행형도 묻는 거였잖아요. 비동사는 잇따라 회색되지 않는 게 있다면 묶으세요. 문법이라는 것은 결과론적 접근입니다. 기본 개념과 속성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 설명 때문에 수동태를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동태로서의 be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비동사로서의 수동태가 일반 수동태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은 기존 수동태 영상들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갈 것이 특별하게는 없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동사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동사의 코필러성입니다. 그리고 이 코필러성은 묶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묶어서 하나의 독립객체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비동사를 여러분을 정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 그것을 이번 비동사 시리즈 마지막 영상에서 정리한다면 비동사 시리즈는 얼추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동태 시간인데 수동태를 조금 더 건드려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비동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동태는 사실 코필러로 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즉 기존의 저희들 수동태 영상들은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수동태를 바라보았다면 이번 비동사 시리즈에서 수동태는 비동사가 조동사가 되었건 커필러가 되었건 묶는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B2 영법이 투부정사와 묶어서 감각적 형태를 표현하고 현재 분사, ing형과 합쳐져서는 진행적 현상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동태에서는 과거분사, 여러분이 PP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 과거분사와 합쳐져서는 수동적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이거나 느껴지신다면 비동사에서의 수동태는 사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본 개념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이번 비동사 수동태 편에서도 다루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완료형 수동태도 있고 결과론적 수동태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다룬 I'm satisfied, I was told 이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수동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오늘 우리가 했던 묶음, 커필러의 be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 비동사 시리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했던 묶음을 한번 정리해보죠. 다 묶을 수 있었죠. 명사, 묶을 수 있었죠. 세종 is the king. I'm happy, 형용사도. I'm told, 과거 분사도 묶을 수 있었고 I'm living, 분사의 현재 ing형도. I'm to study, 투부정사까지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묶으면 세종이 왕이라는 하나의 객체가 되고 행복함을 품은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함을 당해서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있는 나의 모습과 공부하려고 하는 내 모습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비동사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문법을 넘어선 영어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수동태, 진행형, 그리고 비투용법으로 바라보는 문법적 관점은 조금 뒤로 하고 과거분사, 현재분사, 투부정사의 본질적 모습과 그 기본 속성이 이 비동사를 통해서 주어와 묶였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번 비동사 시리즈가 저희들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기에 비동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말로 있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묶으십시오. 이 이름까지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있다와 묶음만 기억해 주신다 해도 저희들은 보람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비동사 시리즈 영상들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이 비동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쓴 것보다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체크하고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동사가 쉬워 보입니다. 뻔해 보이죠?
그래서 이 비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하죠. 일반 문법책들이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정립하는 게 저희들 역량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리즈를 끝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영어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